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편백나무 숲에서 진행 중인 인공 산책로 공사를 놓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주식회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지속 가능성은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비대면 행정이 시민 소통과 민원 처리에 효율을 안겨주며 안착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구름 많고 덥겠으며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전북대병원 뒤쪽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넓은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편리한 산책을 돕는 목조 통행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숲을 훼손할 뿐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전북대병원 뒤편에 있는 편백나무 숲. 문화재청이 소유한 이 숲에선 병원 환자와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숲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주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숲을 가로지르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병원 뒤편에서 시작된 이 산책로는 편백나무 숲을 뚫고 약 150m 정도 이어집니다. 이달 중으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사업비로만 1억 8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질서 있는 산책을 유도하자는 게 사업 취지입니다.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비 오는 날 아예 가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데크를 이용해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숲길을 가로막아 오히려 보행자들이 불편해졌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숲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크가 설치된 이후 통행로가 곳곳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숲이 지닌 자연성이 개발로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놔둬야 그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이 자체로만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적지 않은 시 예산을 들여 산책로를 설치했지만 도리어 논란만 빚어지고 있는 상황. 공사에 나서기 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기지에 주둔 중인 20대 미국인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미군 부대원 A씨는 지난 2일 델타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부대 차량으로 군산공항에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무증상자로 분류돼 지난 4일 경기도 오산 비행장 환자 격리소로 이송됐으며 부대 차량 운전자 2명 등 모두 7명과 접촉했지만 지역 내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80여 건에 불과하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횟수가 지난 3월 이후 28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신건강 온라인 검진은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QR코드 접속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거안전 취약세대의 안전생활을 돕기 위해 전북대학교가 전주 구도심 지역안전혁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지역혁신사업 출범식을 열고 전주 구도심 지역에 독거노인 등 주거안전 취약세대의 생활 필수 설비 안전 개선을 실시합니다. 또한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비롯해 기술교류회, 포럼 등을 개최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등의 성과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2일 밤 자동차 번호판에 해당하는 어선 표지판을 떼어내고 금지된 쌍끌이 조업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선적 선장 58살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불법으로 멸치를 잡다 붙잡힌 어선이 12척으로 증가 추세라며 집중 단속하고 도주 선박엔 위반 혐의를 더 적용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 수익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군산시민 태양광이 경영진을 새롭게 꾸미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유와 분배 개념을 도입한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22년에 100메가와트를 완공할 예정이며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첫 시도인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수익률, 잠정 결정된 전력 판매 단가로는 시민들에게 7%의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기계장치 생산업체는 도내에 한 군데뿐이어서 남의 잔치가 될 우려도 큽니다. 지역에 와서 그런 모듈이나 인버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그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시민 태양광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부작용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대 2만 명의 투자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서 20년간 장기 계약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상황도 과제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맞나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새만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에 부정적인 인식도 많습니다. 계속 개발시키고 하는 게 후손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게 맞지. 20년 동안 그 태양광에서 묵혀놓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는 10월부터는 새만금 내 모든 신재생에너지 권한이 새만금청으로 이관되면 점유 사용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의 3분의 1이 전라북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전국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곳은 모두 12개 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5개 중소도시 가운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군산을 제외한 무려 4곳이 포함돼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제대로 실현됐을 때를 가정한 2030년 전라북도의 변화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미리 보는 전라북도 2030을 통해 국제공항을 갖춘 스마트 수변도시로 탈바꿈한 새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관광, 신산업 등 8개 분야로 나눠 10년 뒤 모습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철도인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등은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새만금 미래상에서 빠졌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군산과 익산 등 전국 38곳을 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종합검사에선 실제 도로주행 상태와 비슷한 상황에서 배출가스를 정밀 검사하며 검사 시행을 위해 그간 장비와 검사원을 늘려왔습니다. SNS나 인터넷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즉시 처리해주는 온라인 행정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일수도 대폭 줄고 시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이 강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 대단위 아파트 진출입로. 어른 키만큼 자란 수풀들 때문에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시민이 사진을 찍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산시의 온라인 민원 창구 온통 서산에 알립니다. 차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숲풀들 때문에 차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서산시는 해당 부서에 접수하고 접수 당일 현장으로 출동해 숲풀 제거에 나섭니다. 온통 서산은 개설 2년 만에 1,400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편리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민원 상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평균 민원 처리 기간도 기존 6, 7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됐고 무엇보다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민과 우리 시하구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부서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소산을 통하면은 다 알아서 부서 간의 협업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창구인 대전시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공감수 10개만 넘으면 검토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충남도도 도민 제안 플랫폼인 만사 형통 충남을 통해 접수된 제안 가운데 27건을 정식 사업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이제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그것들을 이제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행정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형 레저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지역 신용카드 매출 분석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숙박과 음식점 매출은 최대 40% 감소하는 등 모든 소비가 위축됐지만 유일하게 오토캠핑과 골프 등 레저 분야 소비는 25%나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행태가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2번에 나눠 개최할 예정이던 익산 문화제 야행이 코로나 여파로 한 번으로 통합됩니다. 익산시는 앞서 4월로 예정된 문화제 야행을 7월로 연기했지만 문화 행사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에 열릴 가을철 행사와 이번 행사를 통합해 8월 7일에 한 차례만 열기로 했습니다. 문화제 야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백제왕궁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정규리그 초반 순항하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10라운드까지 4골을 나란히 기록 중인 이동국과 한교원이 주축이 된 공격진에 리그 최소 실점인 수비, 여기에 쿠니모토 등 이적생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면서 승점이 1점 뒤진 2위 울산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8일까지 25일간 신용카드와 업종 매출 정보를 활용해서 소비 동향과 재난기본소득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효과를 봤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대비 전통시장 매출은 8,700만 원으로 47% 상승했고 나들 가게는 9억 6,700만 원인 63.9%, 중앙로 주변 상가는 8억 4천만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원들이 친정엄마 역할을 해주는 하트맘으로 결혼 이주 여성 10명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한 하트맘 맺어주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장애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하트맘 결연을 통해서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장수 누리파크가 포함됐습니다. 장수 누리파크는 캠핑장, 체험장이 구성돼 있어 대인 접촉 없이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유공자에게 호국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호국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6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주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임실 앤치즈 유제품을 10% 특별 할인하는
돌쇠 너 쇼핑 이벤트를 진행해 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임실구는 치즈 핫도그와 생돈가스, 구워 먹는 치즈 등의 물품으로 구성해서 3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 세트를 각각 10% 할인 판매했습니다. 부안군 개화 전망대에 농업 발전을 축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농업 발전 상징 기념비는 1976년부터 우회, 봉사, 창조의 3대 이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기술 보급을 이끌고 있는 농촌 지도자 개화면회의 성과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이어서 오늘 재단 비리로 내용을 겪은 전주 완산중학교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산중학교는 교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신규 교사 4명을 채용했는데 지난주부터는 학생회 출범식을 통해 학교 자치 역량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완산학원이 정상화되기까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도로 위 야생동물 사망사고 로드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군산시에 접수된 로드킬 신고는 120건이 넘어 하루 1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로 접어들며 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야간 로드킬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여 동물들을 위한 생태이동 통로 개설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올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재정 지원 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히고 오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 개발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재정 지원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 예능 풍류방의 결과를 모레 첫 발을 딛다라는 주제의 공연으로 발표합니다. 전주미술관이 소장품을 선별해 미디어 아트로 제작하고 원본과 함께 모레부터 전시합니다. 전설의 무용가 최승희 삶을 모티브로 한 김경민의 모노드라마 불꽃처럼 나비처럼이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진로 탐색극 답정너 퀴즈쇼가 11일과 12일 공연예술소극장 용에서 마련됩니다. 자수를 놓는 등 소소한 일상을 담은 사진전 엄마의 작업이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에서 자녀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읍사 가요제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전주 MBC 프로덕션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숨은 관광지와 비경사진 발굴을 위한 제15회 전북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작품을 10일까지 받습니다. 전통놀이 문화공간 마루달에 이야기를 입히기 위한 에세이, 일러스트 공모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고 덥겠으며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20도에서 30도, 동북권 무주는 19도에서 30도, 장수 18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9도, 고창은 20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김제 등 8개 시군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